더블린 대학의 한 연구자가 2024년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연하의 상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는 35,996명의 28개국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25세에 연애를 시작하는 남성은 보통 3살 정도 어린 파트너를 찾지만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며 50세가 되면 새로운 파트너가 평균 8살 더 젊은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나이가 듦에 따라 번식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더 젊은 상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을 의미 있는 K-리얼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26년도의 프로젝트 식성탐구, 오늘로 벌써 꽤 많이 진행된 에피소드들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연하남, 즉 어린 사람에게 끌리는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사실 그가 업로드한 남미세 브이로그, 그리고 특히 나만의 이상형 조합해보기 영상을 통해서 파악한 그의 식성은 연하남이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리고 광대가 있고 턱이 얄쌍한 장두형의 남성이 식의 대상인 것으로 뚜렷한 기준이 있다 싶기는 했지만,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래에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든, 아니면 혹은 눈물 짓게 한 남성들은 모두 연하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업로드된 모든 에피소드들을 통틀어서 아직까지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시 게스트로 또 나와주시면 정말 영광인데요. 이제 누추한 곳에 이런 귀하신 분이 유튜버 개선배로 활동하고 계시는 포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나와주신다고 흔쾌히 네네. 해주시고, 또 그 멋있는 항상 영상 촬영을 하는 차에서 이렇게 또 오붓하게 녹음을 하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방음이 잘 돼서 스튜디오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뭔가 트여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네요. 약간 그게 이중적인. 맞아요. 그게 참 좋죠. 해서 사실 이제 유튜버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좀 약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면 그냥 그걸로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사실 제가 음. 가끔씩 저희 도시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도시 사이트에 제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나 네. 이게 검색해봐요. 관련된 글 올라온 게 있나. 저도 검색하나요, 그럼? 네, 검색해봤거든요. 뭐래요? 근데 그 익명 게시판에 개선배님을 엄청 사랑하고 빨아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지? 몰라.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네. 막 이 오빠 어떤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이 오빠 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 하고 막 댓글에 그러면은 모자이크 대충 봤는데 실제로 맞고 빠았을 것 같다 막 이런 댓글 달려있고 아니면은 막 이 오빠 사는 집 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글이 한 4-5개 있었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올라왔고, 최근에도 가끔씩 올리시는 아마 것 처음에 같은데. 개설했을 때나 좀 관심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막 나를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영상을 막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저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그 환상을 더 키워가면서 사랑을 키워가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도 되게 꾸준히 업로드 하시잖아요. 완전 이제는 그 유튜브를 떠나서 그냥 저의 그런 감정 쓰레기통으로 맞아요. 변모되고 제 오운한 인증샷으로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좀 운동 자극 받고 싶다 하면은 굳이 스토리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와. 그래서 내가 운동 그거 올렸을 때 게릴라 그 계정으로 DM이 오는 게 나 너무 웃긴 거야. 계속 보면서 와, 허리 더 얇아지셨네요. 막 아니 이러고. 근데 사람들이 네. 그냥 그거를 스토리는 스토리로만 소비하고 제 유튜브를 보러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제 뽀뽀님 같은 경우에는 개선배님 그 계정에다 업로드한 주기가 약간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불규칙적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자막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보통은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면서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네, 상대적으로 맞아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했을 때 이제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소비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밖에 나가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네. 해서 시청자 수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무거운 주제나 좀 생각할 만한 주제로 올리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하나 인사이트를 얻은 게 악플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네. 그렇게 좀 심사가 뒤틀린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그쵸. 저는 결론을 내리고 예, 예. 아니, 그렇게 그런 게 쓰여도 나중에 그냥 별 타격이 이제 크지 않은 그렇게 넘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네. 오히려 더 그런 게 좀 더 분명해지는 느낌이었다. 네, 맞아요. 내가 이런 거 올렸을 때 특히 문학과 관련된 거 올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조회수가 아주 폭망했더라고요. 네, 폭망했는데 또 약간 양극단인 게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또 신나서 댓글을 엄청 다셨더라고요. 댓글 엄청 많이 달았어요. 네. 서로 막 추천해주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컨텐츠 그 통계에서 봤는데 그게 좋아요 수랑 그 싫어요 수 비율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만 좋아요 수가 100%야. 압도적이야. 아무도 싫어요를 누르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악플러들은 그 문학이란 말 보자마자 얘 바로 그냥 안 본 쓰러하는 거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좀 가볍게 올리는 영상은 남들도 그냥 가볍게 보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또 약간 자기들이 가볍게 그렇게 그쵸. 피드백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좋네요. 네. 사실 그 문학 추천해주는 영상 봤을 때 저도 사실 거기 댓글에서 인사이트 받아가지고 찾아본 책들이 좀 있거든요. 되게 저도, 좋더라고요. 네. 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개 선배님의 청취자분들이 아마 저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이제 근데 또 팟캐스트만 청취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팟캐스트 청취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문학 소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 선배님을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 추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근황이나 아니면 또 이제 네. 유튜버 개 선배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게스트로 나와주신 포포님으로 좀 더 얘기를 네. 해보면 저희 식성 탐구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봤죠 저는. 이야 네.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제 식이 아니 처음에 그런 베어나 트윙크나 이런 거는 제 식은 아니라서 네. 처음 좀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었는데 네. 그래도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되게 네. 신선하지 않아요? 그들의 네. 시각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막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사람들만 가는 그런 클럽 아니면 그 문화 이런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전 회사에서 듣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재밌게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연하남 킬러는 아니셨어요. 옛날에는 아니라고 느꼈는데 네. 특히 영상으로 보여지는 개 선배님의 이미지는 더 그런 경향성이 강했죠. 근데 뭔가 제가 샤라웃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은 저보다 어리긴 했는데 그것은 뭐 요즘 핫한 연예인은 네, 어쩔 수 네. 없이 다 이제는 애석하게도 배우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제 배우들도 이제 요즘 핫한 배우들은 다 나이가 우리보다는 어린 사람들 요즘에 많으니까 00년생 배우들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좀 슬프더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는 이제 동갑인 친구들이 더 이상 신예가 아니고 그들이 이제 뭔가 대선배님 계열에 올라가 그리고 있고 너무 오래 해먹었죠. 그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대 교체 좀 필요하다. 그렇긴 하다. 맞아.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서로에 대한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연락을 할 때 네. 느껴졌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본인의 식성에 대한 묘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식성 탐구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하의 맛을 느끼게 된 계기까지 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와우. 오케이. 제가 원래 이쪽 유명한 어플이 2개가 있잖아요. 네, J 어플, T 어플? 제 어플, T 어플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나이 차이 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T 어플에서는 그냥 위로 2살, 뭐 아래로 2살 이런 식이었어요. 되게 엄격했네요? 엄격했죠.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그거보다 넘어가면은 말이 안 통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만 매치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전 애인들은 다 그 풀에서만 사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2 어플에서는 특이하게도 제가 나이 그 필터를 안 해놨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정신이 없어서 안 해놓고 있다가 네.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분 나이를 알고 봤더니 저보다 그 당시에는 5살이 연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5살 연한지 7살 연한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어렸다. 많이 어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뭔 생각이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이를 보고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다른 한 명이 있었죠. 근데 네. 이 친구는 또 나이 차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와우. 모르고 만났는데. 모르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표시는 돼 있었으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만났는데. 근데 그냥 처음에 봤을 때 나보다 어리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훨씬 어린 거예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제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만 나이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맞아요. 기입 자체를 사실 대충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T 어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되어 있는데 프로필 설정 자체가. 맞아. 근데 제이 어플 같은 경우는 뭔가 사진 위주로 더 흘러가고 맞아. 그리고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경우가 애초에 입력할 란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데한 정보를 사실 안 신경 쓰게 되는 배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어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이거는 좀 약간 좀 섹슈얼한 얘기긴 해요. 네. 제가 항상 그 최근에 와서는 그냥 항상 선세쿠사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랬는데 좋아요. 그 굉장히 제 입장에서 좀 도파민이 터지는 게 뭐였냐면 네. 약간 훨씬 저보다 엄청 어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그 은교 영화를 봤을 때처럼 아니 이렇게 싱그러운 네, 일단 싱그러운 이런 싱그러움을 내가 경험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상대방들이 되게 저랑 만났던 그 연하 친구들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만추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만추는 아니었다가 이제 최근에 자만추를 하게 됐는데 자고 나서 아니 만남 그 추구가 연하 됐는데. 두 분은 다 자만추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네. 자고 나서 만남 추구예요? 네, 자고 나서 만남 추구인데 이게 뒤에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연결이 돼요. 오케이. 근데 자만추였는데 그 두 분이 다 적극적이었어요. 쉽지 않은데 보통 얼마나 잘하셨길래? 아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둘 다 되게 적극적이어서 저는 되게 편견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만추로는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되게 적극적이고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멀쩡한 그러니까 되게 정신 상태가 멀쩡하고 건강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전에 연상을 만나고 동갑을 만나고 되게 고통받았을 때보다 말이 더 잘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 정신 연령은 좀 낮은데 그 친구들은 좀 성숙하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만난 그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만남을 이제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제 나이대의 이제 친구들을 뭐 동갑이었던 제 엑스 보이프렌드나 뭐 연상이었던 그런 전 연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만큼 만나봤고 또 사회생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에너제틱하고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더 이상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더 이상 피어 러브를 그러니까 피어 러브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많이 착색됐다고 하다 많이 퇴색되죠.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에서 살다 보면은 조건이라는 거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선 사업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 연하 친구들은 그거에 비해서 뭔가 내가 경험했던 거에 비해서 흑화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 순수하고 그런 약간 솔직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때묻지 않은 그런 시선이나 그런 마음이 더 진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진심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그들의 장점이 아닐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맞죠, 맞죠. 네,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맞죠. 생각을 했어요. 뭐, 처음에는 제가 그런 하드웨어에 노화되지 않은 하드웨어에 끌렸다면은 네. 보고 나서 저 또한 그 마음을 보고 약간 거울처럼 아 나도 이렇게 예전에는 저런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쵸. 나도 그렇게 이 친구를 대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또한. 싱그러움에 반했다가 그 싱그러움 속에 있는 맑은 기운에 동화되셨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연하 친구들이 만나고 나서 되게 적극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필로우 토크를 할 때 적극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제이 어플로 잘 들어가셨나요?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서 적극적이었나요? 아 일단 두 분 다 되게 특이했던 거는 저는 이제 보통 그냥 저는 좀 업무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편이었어요. 네,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이제 원나잇을 하거나 네.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네. 뭔가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둘 다 저한테 밥을 먹자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뭔 생각으로 밥을 먹자고 하는지 한번 얘기나 들어봐야겠다 그랬는데 대화를 했을 때 되게 생각보다 본인들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되게 건강하고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분도 나를 좋게 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이후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밥 먹으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카톡 교환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럼 그 메뉴는 뭐였어요? 각각? 너무 궁금해. 메뉴는 네. 첫 번째 그 연하남 1이라고 할게요. 네. 그 연하남 1은 그 햄버거였고요. 그냥 근처에서 바로. 네, 두 번째는 평양냉면이었어요. 아, 생각보다 일찍 만나셨나 보다. 저녁 즈음에? 저녁 즈음에? 네. 평냉 쉽지 않다. 평냉은 근데 아마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일단 연하남이고 나이차가 더 많이 나는 친구인데 또 평냉의 맛을 아는 친구라서 더 매력적이네요. 아 근데 평냉을 내가 먹자 그랬나 아니면은 그 친구가 먹자 그랬나? 내가 먹자고 했던 것 같네. 어쨌든 맞춰줬으니까. 네. 어쨌든 네. 그게 가능한 친구니까. 네. 매력 있다. 평냉.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평냉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근데 어느 날 평냉을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 평냉 안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나 근데 형이랑 먹고 나서 좀 약간 평냉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귀여웠죠. 스윗해.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떡해. 그런 그 풋풋함과 이제 키워 먹는 맛에 연하를 만나나 보다. 네. 너무 귀엽다. 그래서 지금 약간 얘기 들으면서 좀 설레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나잇을 하게 되면 번개를 하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끝나고 닦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아니면 인사 제가 바로 갈게요 빠이빠이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나잇의 기조는 무조건 그 침대 위에서는 서로 연인처럼 해야 된다가 기본 기조예요. 네. 어쨌든 서로 몸을 섞기로 했고 살아있는 원아웃로 쓰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생체로 쓰지 않는 이상. 맞아요. 아니면 생체 딜도로 쓰는 게 아닌 이상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어떤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 완전 몰입해서 상대를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이제 뭔가 연극이 끝난 그 순간의 공허함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뭔가 필로우 토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뭐 차를 한 잔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연애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연락이 더 닿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낭만적이네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더 사귈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고 어떻게 다 큰 성인이 뭐 그런 식으로 사귀고 그래 약간 평가절하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어차피 될 관계면 그쵸. 먼저 그걸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알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제 클럽에서 만난 사람은 아무리 연애를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라는 얘가 기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클럽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도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디폴트 값으로 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못 믿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자고 나서 만남 추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우리가 마이너한 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남자기 때문에 물론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몸을 섞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왜 남녀 사이에서는 이후에 막 되게 뭐라 그럴까 한 명이 돌변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남성이 더 그런 경우가 그쵸. 많죠. 예. 그래서 남성이 좀 약자로 갑자기 변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남남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걸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남자는 어쨌든 그 스파크가 더 붙기 쉬우니까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될 관계면 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자고 나서 만남 출구가 약간 상대에 대한 클럽에서 만난 것처럼 저도 좀 어느 정도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는 좀 있거든요. 아 뭐야 왜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뭐 나 몰래 원나잇 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몸 섞는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일 거라는 물론 나도 심지어 그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를 좀 더 평가절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근데 사실 지금 포포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밥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했을 때 네. 어떤 인간 군상이구나라가 사실 좀 느껴지니까 거기서 더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약간 더 얘기를 해보고 이랬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본인이 맞아요. 그렇게 뭐 원나잇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한 사람이랑만의 그런 어떤 유대 관계를 원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뭐 신뢰를 이제 쌓아가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교환했을 때 그 다음에 뭐 다음날 일어나서 누가 먼저 연락했어요? 막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진짜? 친구는 저는 첫 번째 이제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밥 먹자고 하고 왜 연락을 하지? 약간 그냥 난 뭐 어장에 넣어두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그 친구가 여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내 여행을 바로 그냥 떠나버렸어. 떠나버렸으니까 나는 가서도 근데 애가 계속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그 제이 어플은 상대방이 온라인인지 아닌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플롯 트위스트가 생기는 게 걔가 자꾸 잠깐 들어오는 거야 거기를. 그래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그냥 얘를 그냥 체크를 하지 말아야겠다. 스트레스 받지. 블락을 먹였어요 제가. 잘했다. 근데 이제 얘는 내가 어플을 탈퇴했다 생각한 거야.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약간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너무 집착적이다 해서 끊어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드림이 드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감동 포인트였구나. 네.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뭐 그 지방에 놀러 가서 뭐 이쪽 클럽을 가든 뭘 하든 저는 진짜 상관없었거든요. 사실 뭐 어떤 관계도 아니고 서로. 네네네. 그랬는데 첫 번째 친구는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친구는 엄청 적극적이어가지고 계속 연락하고. 제가 막 그렇게 뭐 어플에서 그 친구를 막 트래킹하고 그럴 필요조차 없었어요.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친구 마음에 들었고 왜냐면은 맞고도 괜찮고. 당연히 맞고도 괜찮고 저번에 첫 번째 여기 그 팟캐스트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박준우 선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케이. 네,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일단 말도 잘 통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음악 취향이나 이런 것도 정말 비슷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죠?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전 애인들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바들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막 제가 숨긴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숨겨요? 그냥 약간 내가 디바를 너무 좋아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좀 끼스러워 보이진 않나 이래가지고 페미닌해 보일까봐. 네, 페미닌해 보일까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연하인 친구들이 더 오픈돼서 그거 좋아하는 게 뭐 어때? 그리고 그리고 음악 취향도 잘 맞고 이래서 오히려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이 친구들만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좋아해준 친구가 있나? 그럴 정도로 네. 멋있다. 참 순수한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그 연하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형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형은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 같다. 네, 맞죠. 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걸 안 생각해서 내가 형들이랑 만났을 때 약간 형들은 저한테 넌 이런 거 좀 고치고 이런 건 이렇게 하지 마 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맞아, 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차분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제가 또 그렇게 엄청 차분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통통 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약간 그거의 어떤 교집합이 연하일 경우가 많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연하인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지 않았나.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통통 튀는데 정신없이 통통 튀는 게 아니라 뭔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쵸, 통통 튀는 그쵸. 걸 좋아하는데 음. 어린 친구들이 통통 튀는데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어린 에너지에서 느껴지는 통통 튀임이 되게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 때문에 어쨌든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회사에서 그런 큰 목표가 없어요. 그냥 이름 그치. 안 불리고 넘어가면 좋다 하루가.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패기나 열정을 봤을 때, 왜냐면 그 친구들은 막 커리어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내가 또 응원하게 되고 약간 아이돌을 바라보는 그런 맞아요. 마음으로 맞아요, 맞아요. 왜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다른 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막 몸이 부셔져라 춤추는 거 보면서 정말 저 나에게 없는 저 열정 그걸 되게 높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그 친구들한테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힘내라. 약간 응원하게 되고 내가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러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그 포포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본인의 삶 자체를 되게 안정화하고 규칙적인 루틴을 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뭔가 내가 서포트해주고 뭔가 내가 새로운 약간 게임 캐릭터를 내가 키우는 느낌으로 사실 그래서 RPG 게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현실에서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뭔가 대신해주거나 그런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포포님은 이미 본인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뭔가 판타지 세계의 뭐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연하 캐릭터 네. 이제 키워서 그러니까 잡아먹는 건 아니죠. 이제 키워서 같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할 텐데 네네. 이제 그래서 더 그렇지 않았을까. 네. 역시 가진 자는 뭔가 좀 다르네요. 역시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이제 본인 삶이 완전 진짜 안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룬 사람이라서 이제 어린 친구들을 키우면서 어린 친구들은 아니죠. 어쨌든 여태까지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맛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랑 좀 잘 맞았다. 맞았다. 네, 알고 보니까 네, 맞아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거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그리고 그게 잘 맞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둘의 공통지인인 톨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톨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포포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톨님이 더 심하긴 하죠. 그러니까 심하다기보다 톨님이 좀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데 꿈꾸는 에너지, 뭔가 몽상하는 에너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순수함을 저는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배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인 시작 콘텐츠 자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맞아. 니즈가 되게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선함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이 때묻지 않은 것들과 좀 닿아 있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을 받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성숙하신 분들은 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적으로 갑옷이 너무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딥하게 서로 파고 들어가야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점들이 또 에너지가 또 잘 맞지 않았을까.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제 얻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순수함이라는 그런 어떤 덕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그게 표면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쵸.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고 사실 그게 가장 큰 그거를 매력이죠. 알아차리기가 좀 쉽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 친구는 그 고백을 하는 날에 네. 카드를 이렇게 썼어요. 카드? 그러니까 카드에 이렇게 노래 가사를 썼어요. 네.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언제 줘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귀여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약간 좀 순수한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감성소년적인 그걸 포인트.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내 나이대의 어떤 친구랑 사귀게 되었으면 그 친구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좀 약간 그러니까 너무 느끼하거나 아니면 투머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약간 순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 순수함과 귀여움이 컸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연하남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포인트도 있으신가요? 연하 남에게 존경심이요?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해 생각보다 성숙한데? 약간 이런 내가 좀 배우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 성숙함? 반전 매력? 그냥 어리게만 봤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인생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미 내가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체득한 그런 몇 가지의 어떤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도 되게 성숙한 그냥 성인이구나. 그냥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되게 성숙한 하나의 인간 객체다.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연하남 친구는 네. 재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상처받는 게 두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중국적인 친구였는데 야, 더 멋있다. 여건이 두 개가 근데 축하드려요. 갑자기 나한테 난 결혼할 수 있는데 막 이래요. 야, 그래서 내가 꺼드럭대도 인정이다. 나는 근데 그건. 그때 이중국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결혼 어떻게 해? 이랬더니 자기 그 나라 가서 결혼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린카드 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나 그린카드 네. 근데 예를 들면 그거야, 결혼이라는 거 자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내가 그거를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을 얘기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이 사람이 끝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거기서도 되게 존경심을 느꼈어요. 어찌 보면은 정말 그 재질 않는구나. 저 그래요. 또 이게 또 서로 시절이 달랐나 봐요. 제가 이래서 연애를 못 만나나 봐요. 왜요? 저는 그 얘기 들었으면 역시 머리 피 안 마른 거지 세상 뭐 무서운지 모르고 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남발하는구나 이 새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도 뭐 결혼하자는 말을 막 3-4번씩 하고 했으면, 이랬으면은 내가 이거를 야,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네.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쵸. 일단 그 정도가 뭐 진심이었던 아니었던 그렇게 지르는 것 자체도 그쵸. 그냥 저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쪽 바닥에서 그럼요. 막 얼마나 또 짧은 만남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나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해줬다는 것 자체로도 좀 감동이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사실 이제는이라고 얘기하면 또 약간 서글퍼지긴 하는데 아무리 연하인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 친구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네.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각자의 경험이 있고 한데 이제 그 와중에 그렇게 또 용기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울림이 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직진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좀 존경을 느꼈죠. 왜냐면 저는 내가 진심을 다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네. 제가 진심으로 다 표현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준 그렇죠. 심쿵 포인트가 되겠죠. 어맛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 내면의 소녀를 감동시키는, 울리게 하는 그쵸, 또 그쵸. 어떤 그런 포인트였다. 네. 좋아요. 그러면 사실 포포님의 추구미는 이미 그의 인스타 스토리나 아니면 네. 그 여러 가지 올라왔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연하남의 그런 포인트에서 설렜다면 그거랑은 또 별개로 본인이 되고 하는, 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형태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 추구미라는 게 그냥 제 그런 아웃핏이나 그런 추구미를 말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 네. 저는 그냥 좀
오히려 20대 때는 굉장히 더 댄디한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댄디하게 입고 다녔는데 네.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서는 제가 올드머니룩? 네, 맞아요. 그게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도 오지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는 처음에 누가 DM으로 나한테 뭐 오지콤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BL 뭐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내가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되게 음지의- 어두운 음지의 단어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릴스를 보는데 뭐 오지콤 뭐 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이게 뭐야? 그러고 찾아봤더니 오지콤이 약간 그 오지 그 일본어의 아저씨. 아저씨에서 그 컴플렉스 뭐 그런 것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올드머니 룩을 입고 다녔던 게 연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지콤통을 유발하는 그런 거였으려나? 이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그 오지콤이 되려면 좀 중후한 맛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도 그리고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아예 약간 뭔가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농부 아저씨 같이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댄디하고 스포티하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약간 턱수염이나 얼굴 라인이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콤을 자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 보인다고 다 오지콤이 아니에요. 그 오지도 추구하고 싶은 오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지콤을 자극했다기보다는 사실 평상시에 올드머니 룩이나 댄디하게 입었을 때 성공한 커리어맨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하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한 30대 초반까지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정장이나 핏한 것들을 평소에 잘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입고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입고 다니더라도 평상시에는 좀 더 캐주얼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뭔가 아이돌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옷에 관심이 맞아. 많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뭔가 댄디한 스타일을 추구하셨다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성숙함, 포멀함, 그런 매력이 느껴져서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고 저조차도 그렇게 포멀한 거에서 오는 그런 약간 깔끔함이나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다 귀찮고 네. 그냥 그 나이키나 룰루레몬 입고 편하게 편하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 연하 친구한테도 이제 너도 그냥 편하게 입고 와. 옛날에는 좀 이제 고나리 좀 하셨나봐요. 그 본인이 형들한테 듣기 싫어했던 그 고나리를.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제가 포멀하게 입으니까 자기도 막 그렇게 입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예 주말에도 그러지 마라. 주말에 나도 그냥 편하게 추리닝 입고 갈 테니까 너도 추리닝 입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좋죠. 그랬죠.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오지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생기신 형태나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오지 스타일은 아니세요, 절대. 정확히 알아가네요. 좋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지콤까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파트너와의 그림도 생각을 하시나요? 파트너와의 그림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나랑 너무 그림체가 너무 다른 사람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꾸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추구미도 왜 그런 스트릿 스타일인 맞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완전 힙합. 완전 힙합인 친구들이 있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그쪽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뭔가 저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하고 나와의 어떤 그림은 잘 안 그려졌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 전 애인들을 생각했을 때도 오히려 저보다 그냥 더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그냥 그런 직장인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하고 나하고의 조합을 봤어도 내가 엄청 걔네들보단 좀 더 꾸몄지만 그래도 엄청 튀진 않는 오케이. 그런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의식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같이 있었을 때의 그림체나 색채가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났었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그렇다면 여태까지 만나왔던 이제 연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연애했던 네.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냥 대부분 다 비슷한 스타일이었는지. 아니에요. 완전 달랐어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잡식인 스타일인가? 도 생각할 정도로 네. 그랬었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형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거랑 되게 반대되는 스타일들 만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히.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은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외모는 안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성격 안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오히려 반작용으로 알게 되면서 제 그 이상형 뭐 식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를 좀 더 분명하게 형성해온 것 같아요. 되게 달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연하의 맛을 알아버리셨잖아요. 네. 그럼 계속 연하를 추구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약간 그럴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그 생그러움을 일단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태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견에 조금 쌓여 있었던 거죠. 네, 그쵸. 그렇죠. 뭔가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대화가 아예 안 통할 것이다 라든지 네. 아니면 너무 핏덩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서로 뭔가 연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게 과거였다면 네. 지금은 좀 더 유해지신 거죠. 그쵸. 왜냐면은 저는 제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현재 있는 그 나이 때에 제가 했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봤던 거예요. 네. 그때 나는 그렇게까지 세상을 잘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막 관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도 그렇지 못할 거다라는 어찌 보면은 섣부른 판단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깨는 이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죠. 아,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그 반대로 그쵸. 저보다 성숙하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성숙한 인격일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정말. 네.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저보다 형이었는데 진짜 맞아요. 네, 그런 사람 많기 때문에 네, 나이를 똥꼬으로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열린 연하를 선호한다 이런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 스펙트럼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와서는 안 될 미래이긴 하겠지만 네.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네. 좀 더 그 사막에서 반을짝해서 사막의 범위가 더 넓어지셨네요. 그쵸.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찾았을 그 진흙 속에서의 진주가 더 값질 것이다. 이수만처럼 이제 그런 거를 그쵸, 이제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수많은 풀에서 본인의 출구미와 본인의 아름다움 네. 기준에 잘 맞는 친구들을 이렇게 셀렉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하면 됐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을 때 결국에는 사실 이제 포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잡식 편에서 네. 얘기를 했었던 게 결국 잡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모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의 어떤 그런 감동, 감성 아니면 나를 울리는 어떤 포인트에 설레기 때문에 잡식이 된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나름대로 지었거든요. 네네. 했을 때 포포님도 약간 그런 결에 좀 다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연하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강하게 느꼈던 경험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연하를 만나는 확률이 높아졌다. 그쵸. 그리고 어차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싱그러운 게 낫지 않나 이런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건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또 그 어리기 때문에 오는 에너지가 어떤지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100만 년 앞으로 저도 계속 나이를 먹고 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50대, 40대가 됐을 때도 계속 어린 사람 이러면은 좀 정병이라 생각해요. 물론 정병이라고 그 결론 내리기 그렇지만은 좀 뭐라 과하다. 그럴까? 제가 정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스스로가 계속 뭔가 어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도 계속 채찍질하게 되고 내 자신이 좀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연하남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얻었으니까 네. 그 사람이랑 되게 오래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맞죠. 또 이제 연애에서 받는 인사이트들을 좀 더 앞으로 잘 유용해 나가면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애초에 생리학적으로 그 인트로에서 얘기했듯이 남성이라면 물론 저희가 번식을 할 수는 없어요. 번식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그 진화론에 입각하면 아무래도 남자라면 시각적인 자극에 약할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 나이가 어림에서 오는 시각적인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연하야를
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조건 연상만 찾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존경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포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치 연하를 존경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제 첫사랑도 연하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존경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좀 대학생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또 아까 이제 포포님 말씀하셨을 때 뭐 사실 나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본인의 에고가 확실하다면 거기서 또 느껴지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는 거고, 사실 진리라는 것은 경험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고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100만 년, 한 40년, 50년, 60년, 100년 살았어도 결국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맞아요.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거기서 되게 미성숙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아닌 경우 오히려 반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 또 다시 티 어플에 나이 범위를 살짝 확장시켜야 되겠다. 지금 걔 하고 있어요? 저 아직도 10분씩 돌리고 있어요. 네네.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연상을 더 좋아해요? 저 원래 연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윙크 편을 녹음했을 때에 이제 그 게이적 소견입니다를 같이 녹음했는데, 게이적 소견입니다 에피소드에 이제 12살 연상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잘 안 됐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의도치 않게 좀 잘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들 다 연상이었었긴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제가 스와이핑을 할 때 좀 너무 어려 보이곤 하면은 그냥 거르기는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다시 오른쪽으로 스와이핑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또 같이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제 뭐 그거에 앞서서 뭐 약간 본인의 그런 그 동물적인 끌림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일단 1차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저만의 인사이트를 또 얻어가는데, 네. 이제 좀 갑자기 뜬금없이 좀 딥한 얘기기는 해요. 네. 했을 때 사랑이랑 포포님. 아니 내가 이 질문을 보자마자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나한테는 왜 사랑이란 뭘까 장난하나. 그래서 사랑이란 뭘까요? 왜냐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사람을 만나던 사람이 어떤 스스로의 한계 아니면 스스로의 틀을 깨는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위나 형태도 좀 달라졌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물론 사랑의 형태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럼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말 그 형태는 너무 다양한데, 여기서의 사랑은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정말 그런 연인과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랑 이퀄 그냥 성욕이라고 생각해서 해요. 근데 그런 토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사실 사랑은 그 성욕이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네.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어떤 결핍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좀 지속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런 성적인 끌림에서 이끌려서 시작한 관계들이 그냥 빨리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베이스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약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 교류가 첨가가 되면서 그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를 경험을 이제 하고 나서는 네. 저는 이게 사실 성욕의 베이스인데 뭔가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게 쌓이면서 네. 이게 온전한 그 사랑의 형태로 뭔가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사랑은 좀 성욕 베이스이지 않나. 오케이. 이해했어요. 결국에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래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성적인 끌림이나 낯설음 사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네네네. 없는데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교류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온전한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될 텐데 서로를 맞춰나갈 에너지나 아니면 교류할 만한 어떤 동기나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인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 성욕이 아니면 섹슈얼한 텐션이 그런 것들에 불을 지펴주는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네. 하나의 원료가 된다는 정말 말씀이신 거죠. 청산유수시네요. 정확히 그런 정확히 그런 의도였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 말이 맞고 네. 특히나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는 맞아요. 그냥 남녀 사이에서는 이게 결여된 사랑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결혼이라는 형태가 네, 존재하기 네, 네. 때문에. 왜냐면은 그들의 어떤 복잡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성욕을 배제시키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충분히 네, 있죠. 근데 남남 사이에서는 더군다나 사실 그게 배제되고 나서는 그 연인 관계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사실 그 성욕이라고 했을 때 뭔가 발레로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사피오섹슈얼리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도 결국에는 그런 지성의 성욕을 느끼기 때문에 네. 거기에 끌리는 거라서 사실 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의 기본 베이스는 결국에는 성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뭐 감성적인 것들에 마음이 동한다라는 것도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이랑 결국에는 바뀌고 싶은 아니 뭐 굳이 박지 않더라도 정확히 그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얘가 나한테 배려해주는 게 너무 좋아. 아니면 뭐 얘 감성이 너무 좋아. 아무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네.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네. 하고 타액을 나누고 싶다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이퀄 그냥 성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매우 맞는 매우 동감되는 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성욕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런 성욕이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차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욕망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어떤 궁극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런 궁극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궁극적인 형태는 글쎄요. 너무 뜬금없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네. 오케이. 그쵸.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너무 서로를 너무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 궁극적인 형태로는 저도 아직까지 제 나름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아직까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저조차도. 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포님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 어떤 형태건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연하를 좋아했을 때 되게 본인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돌 키우는 느낌처럼 네. 이렇게 응원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돌을 응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의 형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딥하게 네. 파고들면. 네. 근데 그게 뭔가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돌에게 사랑을 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 사랑 받는 행위, 그러니까 물론 아이돌들도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주기는 해요. 네. 근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표면적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팬을 좋아하는 거지 나에 대한 사랑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보통 아이돌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형태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행위에서 오는 만족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연하를 사랑하시는 형태도 그렇고 이런 궁극적인 형태에는 분명히 이제 포포님의 헌신과 본인이 이제 끊임없이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행위가 계속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오, 정말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만큼 줬을 때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진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아름다운 형태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정말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디즈니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제가 되게 착각했던 거죠. 그동안에는 약간 나쁜 남자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애걸복걸하고 그런 게 좀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거는 어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 이럴 때가 그런 애정과 사랑이라고 좀 착각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은 정말 안정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난 안정적인 형태에서 나는 뭔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그냥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인생의 형태가 다른 거니까 네. 특히 남녀 사이에서도 뭐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본인의 모습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은 성욕이 아예 제거된 거세된 관계에서도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그들이 성욕이 없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들은 성욕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남들보다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타고나기를. 그쵸. 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주변에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도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섹슈얼한 욕구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의 베이스로 봤을 때 사람마다 뭔가 본인의 삶을 영화롭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네. 타고난 기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지 않나. 그쵸. 그리고 저도 상대방을 통해서 제가 덕보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쵸. 연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배경이 되었던 거 아닌가.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역시 멋있습니다. 역시 다 이루신 성공한 선배, 우리 인생의 선배님. 나는 이제 퍼주기만 해도 된다. 하지만 이제 연하 친구들은 에너지를 주시겠죠. 그쵸. 그 삶의 재미와 그리고 그쵸. 이제 지금 안정적인 삶을 계속 꾸려나가는 데에 뭔가 지루해서 이거 다 던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어떤 그쵸 뭔가 이렇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에너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참 슬프다요, 정말.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그쵸.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뭐 완숙해 나가는 단계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참 이때쯤 되면 원래 항상 클럽을 가고 싶어 했는데 네. 이제는 클럽 생각하면 힘들 거 먼저 생각이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즐겁긴 하겠지. 근데 굳이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좀 현타를 항상 느끼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보는 그 재미를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럴 때 좀 아쉽긴 한데 네.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진정 엄청 극악의 똥을 찍어 먹지 않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네.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도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뜬금 생각났지만은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문화?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114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콜렉트콜. 114가 예전에는 그 진짜 114에 그 직원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우리가 114에 전화하면은 어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국집 뭐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신상 정보나 이런 그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엄마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 그 전화번호 동네 알려줬잖아. 전화번호부에도 다 있었고 더 옛날에는 온 국민의 전화번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114를 이제 그냥 그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다산 콜센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걔한테 해줄 때 너무 내가 옛날 사람처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네. 이제 되게 제가 어렸을 때 큰 그런 스포츠 사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몰라요. 붉은 악마나 이런 거? 붉은 악마 당연히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김동성 선수랑 안톤 오노의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엄청 대이슈였죠. 대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하고 시위하고 막 이랬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이. 그런 약간 의외의
정말 갭이 이 문화적 배경이 정말 다르다. 되게 우리가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뜬금없이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근데 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군요. 근데 막 마냥 긍정적이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나도 막 옛날 사람들이 막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가수가 있었고 그러면 아유 저희 또 뜰딱 틀딱 이제 이랬는데 세상에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조언을 이런 걸 할 때 엄청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뭐 작성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조언이라고 해줄 때 얘가 이거를 이런 꼰대 이렇게 받아들이려나? 아니면은 고마워하려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제가 요새 그걸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아마 그러게요. 이제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조언을 해줄 건 특히 저는 형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만났을 때 나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조언을 안 해주지 하고 좀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됐잖아요. 그 청반직죽이었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했을 때 딱 아까 포포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너무 꼰스러운 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아이도 그냥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서 본인이 결국 깨달을 건데 내가 굳이 말해서 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끼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조언해준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거를 진심으로 막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우 크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나 이런 거는 그냥 깔깔거리면서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엄마 안 돼. 내가 너무 슬퍼.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그런 인생에 대한 이런 그런 조언을 해줄 때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 친구가 제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기분 나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꽂혀가지고 걔랑 막 싸웠어요, 실시간으로. 대댓글 달면서 막 싸웠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그 1군이 있고 막 3군이 있으면 3군 선수가 1군한테 파이트를 걸면은 1군 애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지 않냐. 1군이 3군한테 싸움을 받아주는 순간 그냥 같은 급이 돼버리는 거다. 맞지. 형 그러니까 그렇게 화난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지 마. 그거는 형이 그냥 걔랑 같은 급이 되는 거야. 맞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없는 거를 보면서 그 친구가 저거 봐 얼마나 그런 댓글에 일일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나보다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네요. 또 그런 인사이트를 뭔가 되게 현인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 친구가 이미.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되게 매력적인 친구네요. 매력적인 친구고 그리고 또 저는 MBTI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거기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 MBTI가 ESTP예요. 저랑 4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ESTP 현실에서는 말도 잘 안 섞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그 형태의 인간들보다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너무 그 MBTI적인 틀에 박혀서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완전 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노래 가사를 그 카드에 적어줬다라는 것부터 어느 정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좀 더 현실주의적인 형태가 강해서 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 앞에서 다시 해보라 그랬거든요. 뭘요? 그 MBTI 테스트를. 근데 계속 EST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리고 사실 제가 느끼는 건데 결국에 사람은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상을 고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랑 엄청 서로 동갑이었거든요. 엄청 친했거든요. 근데 걔가 하면 항상 INTJ가 나오고 네. 그래서 야 내가 보는 너의 인간상이라고 해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ISTP가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설명들이 있잖아요. 했을 때 본인이 보기에도 제가 해준 게 더 본인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물론 잘 되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에는 메타인지는 모두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에는 T 뭐 한 60%, F 40%도 결국에는 T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또 갭 차이가 있어서 또 닿는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간극에서 느끼는 섹슈얼한 텐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이에요. 네. 식이 형성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완전 타고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정자 난자가 수정될 때 이미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유전적으로. 대신에 내가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 타고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뭔가 경험이 쌓이면서 이상형이 좀 다듬어지듯이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상형이랑 또 식이라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식이라는 거는 좀 더 본능 혹은 또 성적인 부분이랑 결부가 많이 돼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다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 정확히 어떻게 오게 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네. 먹을 식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먹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본능이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본능이라는 건 결국에 타고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이라는 것도 결국 그 맥락에서 온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매우 맞는 말이네요. 결국 유전적으로 각자 끌리는 어떤 포인트, 섹슈얼하게 생리학적으로 끌리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발현되는 형태가 사회적인 거 아니면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발현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기질은 같음에도 발현 네.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사실 가장 모르는 게 결국 본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다 보니까 식이 확립이 되는 거고, 이제 식이 변화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발현되는 기질이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해서 이제 그렇게 또 형성이 되는 것이다. 네. 매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음란물을 보게 됐을 때 네, 그 음란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거기서 본인이 끌리는 걸 좀 선택해서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음란물을 보게 된 그 어린 시절에는 네. 그런 문화적인 컨텍스트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아예 없죠. 완전 본능에 끌려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어물을 좀 그거에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트윙크에 더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맞아요. 저는 완전히 그거는 좀 타고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쉽게 바뀔 수도,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쉽게 바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00명 있으면은 네.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군집을 또 이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넌 타고난 게 아닐까. 왜냐면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을 때, 그쵸.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퍼님 같은 경우에는 잡식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네. 그리고 잡식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좀 더 내면에 대한 어떤 울림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지금 당장 그 울림이 컸던 포인트가 연하들에게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하가 이제 식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연하가 식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뚜렷하게 발현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제일 그 인용하고 싶은 부분은 네. 제가 원래 순수함이 있었는데 그들의 안에서 그냥 그 순수함 발견해서 뭔가 동기화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보면.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주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포포님이랑 그 톨님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저희 셋의 공통점은 어떤 그 순수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학소녀적인 마인드가 네. 다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서로 잘 그런 와꾸가 잘 맞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확실히 그래 맞아 우리 포포님도 그런 감성적인 면모가 있고 그 셋 중에서 제가 제일 현실적이죠. 뭔가 현실적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하셨죠. 그렇진 않죠. 근데 아무튼 네. 맞아요. 톨님도 곧 만나 뵈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톨님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식성탐구 연화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오랜만에 팟캐스트 얘기해보니까 어떠셨나요, 포포님? 약간 제 생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항상 나올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아우 네. 뭔가 우리 운파님, 네 맞습니다. 운파님의 인사이트로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약간 오히려 제가 약간 심리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너무 네. 좋네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네. 나올게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오히려. 네, 인생이 좀 힘들 때 아니면 좀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친구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갖고 딥하게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리 막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 그냥 좀 결국에는 이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나의 우울이 있다 라고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우울을 이렇게 막 전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좀 딥하게 본인의 내면을 파괴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2번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 저는 이거 1년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메일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이제 그 대본을 보내드리면서 메일에 뭐 구독자 수 몇 명이고 막 이런 거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작년 중순쯤이었어요.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 채널의 체급도 많이 커졌고 그런가? 근데 좀 정체된 것 같아요. 정체는 됐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팟캐스트라는 형식상 애초에 제 채널 말고 여기요? 네. 네네네. 아니 개 선배님은 뭐 정체돼도 언젠가는 뚫릴 거고 애초에 풀 자체가 넓으니까. 에이, 아니 둘 다 정체된 거죠 그러면. 뭐. 근데 네.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다른 팟캐스트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약간 그런 더 마이너한 매니아들이 더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맞아요. 네. 애초에 그게 제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게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세요.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 선배님 채널을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 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저의 체급도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개 선배님을 모르고 저만 알고 우리 음파만 알고 오셨는데 댓글을 열심히 써주신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보람과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팠는데도 그거를 계속 업로드하고 이러면서 내가 너무 중압감을 이렇게 심하게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중압감을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이번에 회복 에피소드를 듣는데 네. 막 아픈 와중에도 막 그거 녹음하고 가야 되고 막 이거 올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위플래시 영화 봤어요? 위플래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걔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드럼? 그 드럼을 치기 위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가거든요. 네. 약간 이거를 꼭 월요일에 그렇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좀 약간 너무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맞아요. 게 포인트였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걱정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라서 나와 약속. 그걸 지키는데 가장 뚜렷한 게 결국에는 팟캐스트는 주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쵸, 어떤 그쵸. 형태가 남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자기만족이라는 거, 그리고 물론 청취자분들을 걱정하긴 하지만 항상 저는 저를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저도 전 정말 팟캐스트를 되게 오랫동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주 안 올라오면 물론 왜 안 올렸지 생각이 들지만 막 안 올랐다고 막 그 화내는 마음보다는 언젠가 그냥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연하라는 식성탐구에 너무 감사하게도 귀하신 분 포포님이 오셔서 녹음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압감을 느끼진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반응을 남겨주시면 더 보람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이리얼 라이프,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의 창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랑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데, 짧은 글이 좀 힘들다 하시면 공식 이메일이 있거든요.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 LIFE @gmail.com으로 긴 글로 뭐 출연하고 싶다, 사연 제의, 아니면 주제 제의도 좋고, 아니면 이번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다라고 긴 글로 전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습니다. 게이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 LIFE 검색하시면 만약에 혹시 또 아프게 되거나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업로드가 늦어지게 된 경우에는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항상 소통을 하고 공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팔로우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저는 포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